자, 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진수 형태로 출력이 되는 이제 온도 센서가 있는 반면에 어, 컴퓨터가 인식을 하려면 어쨌거나 1과 0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서 이제 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이진수니까 1과 0으로 표현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전화가 스텝으로 이제 변환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비트 단위의 수로 해서 이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텝에 대한 디지털의 범위를 정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원리로 이제 구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센서의 범위가 어딘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입력 신호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성 신호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변화를 갖는 신호를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했죠. 그래서 어, 신호량이 이제 아날로그량으로 이렇게 변해서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량인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량으로 또 변화를 줘야만 되고요. 컴퓨터가 인식을 하려면. 그래서 항상 신호 변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센서에서 측정량이 입력이 되면 그 값을 신호의 변화량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레벨 이동 회로라든가 아니면 조정 회로, 변환 회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 부분이 이제 하나로 통합돼서 신호 변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환 장치, 변환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센서에서 받은 신호를 레벨을 이제 변화를 주고요. 기준점을 적어서 이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호가 너무 적으면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낮은 미리볼트인데 그거를 이제 뭐야? 5볼트. 우리 디지털은 이제 0에서부터 5볼트 범위 내에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범위 내로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라가는 신호 자체를 우리가 이제 AD 변환을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디지털의 자릿수, 뭐 한 자리나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덟 자리 이렇게 이제 저 신호 자체를 내가 원하는 디지털의 값으로 디지털의 자릿수로 자르게 되죠. 잘라서 디지털의 그 수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5V지만 5V를 이렇게 레벨링을 해서 다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각각을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디지털의 비트 수에 따라서 분해능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의 신호를 AD 컨버팅을 하기 위해서 변환을 해주는 그런 회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압 분배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 증폭기 OPM프,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OPM프를 통해서 증폭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압 분배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저항과 저항을 이제 저항을 사용해서 전압 분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위에 걸리는 전압과 밑에 걸리는 전압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전압 분배를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정리해 가지고 출력을 얻으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센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저항의 변화를 가지고 감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의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의
전압을 얻게 되고, 그 전압의 변화가 결국은 센서의 변화가 되는 거니까,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AD 컨버팅을 해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증폭기는 입력 전압 레벨이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전압을 이제 올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증폭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는 결국은 뭐예요? 전압을 낮추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죠? 전압 강화에 의해서 이제 전압을 나누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연산 증폭기의 개념은 아주 미세한 그런 신호를 증폭을 해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0에서 5V의 전압 레벨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회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산 증폭기에 의해서 레벨 이동과 조정을 하는 회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레벨을 내가 조정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레벨 이동을 하는 그런 회로 플러스 뒤에 이제 증폭을 하는 변화를 하는 그런 회로가 들어가더라. 회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이 정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센서에서는 이제 기계량을 검출하는 센서들이 또 존재하더라. 그죠? 그래서 기계량은 변이를 검사를 하는 변이 센서. 그래서 물체가 이동하는 이동 거리, 위치, 이런 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적인 측정 센서를 이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변이에는 직선 변이, 회전 변이, 이런 거, 회전각, 이런 걸 측정을 하는 센서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직선 범위는 자동 변압기, 포텐셜, 그 다음에 자기식 스캔, 광학식 스케일, 그 다음에 이제 회전각은 회전 자동 변압기, 포텐시오메터, 회전, 로터리 타입 엔코더, 펄스 발전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 중요합니다. 센서들 중에서 많이 쓰고 있죠. 차동은 말 그대로 차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하는 거고요. 변압기, 회전각에 측정된 차동 변압기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일이 있으면 1차 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코일의 변화를 양을 가지고 이제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요.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요. 고장이 적다. 철심이 구동력 작다. 소형이고 경량이고 감도도 높이며 직선성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0점이 안정적이다. 근데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자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오차라든가 주파수 오차들이 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동 변압기를 이용해서 안에 증폭기회로 발전기, 유상 검사 가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 전원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변화에 어떻게 변화를 갖는지 변화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포텐시메타는 우리가 아주 자주 많이 쓰고 있는 센서 중에 하나고요. 직선운동 포텐시메타, 그 다음에 회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그림 나옵니다. 직선형은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A, B, P, 요 VPA 전압 레벨이 달라지겠죠. 얘가 움직이면. 회전형도 마찬가지예요. 회전형도 A, B, 그 다음에 요 가운데 P, B, A 사이에 있는 얘가 A하고 P하고 B하고 저항값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회전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포텐시메타는 아주 우리 제어기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아주 저가형으로 단순하게 위치 변이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니까 이거는 종류, 접속형, 비접촉형, 권성형, 피막형 뭐 이렇게 나눠진다는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터리 인코더입니다. 로터리 인코더는 우리 서버 모터나 이런데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엔코더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 회전 원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발광 소자하고 수광 소자라고 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슬립이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얘가 회전하는 회전 속도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판에 이제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몇 바퀴 돌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각도로 회전했느냐, 그 다음에 역회전이냐 정회전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펄스 형태로 이제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펄스의 상태는 약간 위상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래야 얘가 정회전인지 역회전인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주로 이제 분해능이라는 게 있고요. 분해 능력이 이제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정밀도가 이제 있어야 하고요. 주파수 특성이 좋아야 하고, 수명이 길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회전할 때 회전형 같은 경우는 A상과 B상 두 개가 이렇게 위상차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정회전인지 역회전인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AB가 위상차가 있는 경우하고 B하고 A하고 위상차가 있는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정방향, 이건 역방향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전 방향 검출도 이렇게 중간에 이제 바이브레이터, 원쇼트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달아서 그 다음에 플립플롭을 달아서 얘가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판단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더라.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속도 센서. 속도는 당연히 거리, 변이가 있을 거고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를 갖느냐가 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이하고 그 다음에 시간, 까지 변하는데 시간을 판단을 해서 속도를 검지를 하는 건 센서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근접 센서가 피치 간격도 존재할 거고 얼마만큼 위치의 변화를 갖느냐 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센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스트레인 게인지인데요. 스트레인 게인지는 사용하는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좀 다양합니다. 이거는 주로 스트레인지 게인지는 금속체라고 하는 놈은 주로 외력에 의해서 변화를 한다고 하는 걸 전제하에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금속체는 외력을 가해지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 변형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원리로 이용해서 이제 스트레인지 게인지가 이제 탄생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금속의 저항체를 얘가 당겨지거나 뭐 이렇게 길게 늘리거나 아니면 뭐 가늘어지게 하거나 해서 그 안에 변하는 정기적인 저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압축되면 또 이제 줄어들게 죽고, 그죠? 뭔가 이렇게 뭐 금속체에다가 압축을 하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값도 변화를 갖겠죠.
이런 변화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압축, 굽힘, 비틀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돼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 센서, 힘 센서 이런 것들에 주로 스트레인지 게이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면적이 있으면 단면적 A가 있으면 얘를 이제 인장을 늘려요. 힘을 가해서 그러면 길이도 늘어날 거고 면적도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항값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죠? 길이에 따라서 저항값은 당연히 단면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예요? 저항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면적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분의 이제 증가율 델타 R 증가율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저항분의 증가율은 재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 변수 K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게이지 개수 팩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는 게이지 개수가 크다, 온도 개수도 작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지 게이지의 게이지 개수는 뭐 범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 온도에 의한 특성에 큰 변화를 갖게 되더라.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보상 회로가 들어가 있어야만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브릿지 회로는 이렇게 말그 그러니까 브릿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다리나 이런 모양처럼 저항값이 있고요. 이 저항값에 브릿지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활용을 해서 아주 센서에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왜? 요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입력 대비 출력에 나오는 신호의 변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런 브릿지 회로를 가지고 센서에 측정하는 그런 회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회로를 통해서 스트레인지 게이지 값의 변화를 판단을 해서 제어하는 이런 개념으로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출력은 뭐 이런 요소에 의해서 저항값의 변화, 그 다음에 전압, 에 따라서 이제 출력 전압이 달라진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거는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뭐 하나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의 응용은 주로 탄선체에다가 접착을 해서 인장이라든가 굽힘, 비틀림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를 이제 측정을 하는 이런 용도로 주로 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속도 센서 분야에 스트레인지 게이지를 쓰고요. 그래서 이동 물체의 가속도, 충격의 세기 뭐 이런 걸 알아볼 때 이제 가속도 센서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판스프링의 이제 가속도 센서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트레인지 게이지를 접착을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질량에 대해서 그 힘이 가속도하고 질량이 힘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서 판스프링에 힘을 가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속도 센서는 이렇게 스트레인지 게이지를 넣어서 요 질량이 움직이는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힘 센서 폴스 센서라고 하는데 로드셀이라고도 합니다. 스트레인지 게이지를 통해서 로드셀을 만들게 되고요.
로드셀은 말 그대로 이제 하중 저울 같은 데 많이 쓸 거고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주 로드가 좀 센, 그죠? 그래서 다양하죠. 결국은 이런 센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스라는 회사가 원래 이제 우리 저울을 만들었잖아요. 저울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카스라는 회사는 요 그 저울뿐만 아니고 다양한 센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센서 기술이니까 처음에는 이 저울로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센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거를 다양하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로드셀 같은 경우들은 아주 그 디테일한 무게까지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카스에서 이제 저울 선전할 때 깃털 하나가 이제 움직이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깃털의 무게까지도 측정을 하는 이런 아주 디테일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센서에 의해서 이제 유체 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체 벽면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그래서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용도로도 또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를 검출하는 센서가 있는데요. 이 물체 검출은 주로 이제 그 우리 자동화에서 물체를 인위적으로 얘가 어떻게 이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물체가 도착했는지 그러니까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그 로봇팔의 변이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스위치에 마이크로 스위치부터 해서 이제 광전 센서, 근접 스위치, 시각 센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물체를 검출하고 판단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주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 스위치죠. 뭐 마이크로 스위치는 이동체가 여기 스위칭을 하게 되면 판단하는 거죠. 아 왔다. 아주 기계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오프 이렇게 3단 스위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범위 여기다 스위치를 다는 거예요. 두 개를. 얘가 갔다가 탁각 갔다가 탁각 리밋을 정하는 거죠. 리밋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리밋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판단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마이크로 스위치다. 리밋 스위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리밋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판단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광전 스위치인데요. 광전 스위치는 당연히 광소자, 그 다음에 발광소자, 수광소자 이런 센서를 통해서 얘가 물체가 왔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비접촉이라고도 얘기하죠. 접촉 형태가 아니고. 앞전에 스위치는 물리적으로 접촉을 해야만 되는 거고 얘는 접촉하지 않고 광 센서를 통해서 비접촉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광 투과형, 그 다음에 반사형 이 있고요. 전기회로 쪽으로 보면 하나가 이렇게 LED가 있고 하나는 수광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발광 빛이 들어가면 얘가 물체가 중간에 차단되면 빛이 투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이런 원리로 사용하는 게 광전 스위치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공장에서 한쪽에서 물건이 몇 개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액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판단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발광과 수광 이렇게 두 개가 관통형이 있고 갔다가 반사돼서 오는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광전 스위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 스위치 배선 동력, 그 다음에 동일 배관 내에 배선하는
하면 오동작으로 인해서 동력과 분리 배선하고 먼지, 부식성 가스가 많은 장소, 물, 그다음에 기름 등 분사되는 장소, 옥에 빛 같은 게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다음에 전원의 전압 주의 온도 허용 범위 내에 사용을 해야 하고요. 진동 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풀리거나 그다음에 광선이 약간 틀어지거나 하면 또 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접 센서 중에서 물체가 이제 근접해서 왔느냐 안 왔느냐를 판단하는데 고주파 발진기라든가 정전 용량이라든가 자기라든가 뭐 관정식을 이용한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또 요 근접 센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성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주파 발전기, 그 다음에 건파기, 그 다음에 파형 전형기, 그 다음에 출력 회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자속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극판 검출기의 전극판에 그러니까 정전 용량식이에요. 전극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워낙 많으니까 종류가. 그 다음에 시각 센서, 당연히 카메라를 가지고 주로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카메라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까지 가야죠. 그래서 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지 처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한 점당 픽셀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픽셀이 이제 하나의 영상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픽셀당 255의 0에서부터 255의 그레이 레벨 값을 가지고 있고요. RGB 같은 경우는 이제 RGB 빨간색이나 이런 컬러들이 0에서부터 255까지 그 그레이 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통해서 얘가 얼마나 흐린지 밝은지 판단하게 되고요. 내가 어느 스레스홀드 값을 정해서 이거보다 높냐 낮냐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 영상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픽셀이 너무 많으면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가 속도가 느렸을 때는 그 판단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뭐 워낙 빨라져서 이미지 프로세싱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예전에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물체를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뭐 워낙 잘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한 분야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센서들, 온도 센서, 온도 센서는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미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센서는 일부 좀 다음 시간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나머지 센서 부분하고 뒤에 백화적인 기구적인 거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한 다음에 시험 문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볼 텐데, 또 갑자기 코로나가 번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오프라인에서 보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할지 그것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